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 강사진들이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누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 6월 총정리하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라이브 Q&A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접속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다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스님 들어오셨네요. 네, 이능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스냅스님 반갑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인디랑님 들어오셨고, 네, 네, 덕주 강사님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네, 머리 어떻게 자르셨나요? 미생의 네. 이성민 씨 머리라고 이성민 씨가 들으시면 아마도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인디랑님 기획해 주셨습니다. 차성환님, 네. 그치? 지금 정수님. 구독자님들 쭉 접속하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시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6월 저희 라이브 교육을 진행했던 여러 내용들과 그리고 그동안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질문 많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고, 저희 강사진들이 머리를 다 생각해서 다 모아서 머리를 다 모아서 다 머리 질문 얘기가- 드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머리 얘기가 너무 나오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로 준비한 거는 베스트 질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질문자를 또 선정해서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네. 코코 YJ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네, 것 처음 같은데? 뵙는 우리 아이디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코코 YJ님. 네, 혹시 코코넛 같은 상품인가요? 지금 썸네일이 보면은 해변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코코넛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상품 판매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코코넛은 아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총 7회, 오늘 포함해서 8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7회 동안 덕주 실장님, 저 현주 강사님 포함해서 많은 강의 중에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고민되는 거 혹은 궁금한 부분을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강의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답변들이 저희 강사진들이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총 8개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질문을 보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뾰로롱. 네, 효과음을 이렇게 주시네요. 유튜브 강의인가 이거? 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하고 좀 하지. 미니공주닷컴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미니공주닷컴님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는 거 아시죠? 아, 진짜요? 네. 사적인 관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베스트 질문 1번 따란. 아이고, 왜 꺼요?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베스트 질문 빠밤. 네, 상품 등록 엑셀로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GN땡님이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아마 교육은 현주 강사님께서 상품 등록 강의 네, 때 맞아요. 아마도 이제 N사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을 엑셀로 밀어넣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아마 N사의 오픈마켓인 스마트 땡땡땡에 판매하시면서 G마켓과 옥션에 또 상품을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엑셀로 대량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현주 강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답을 예, 아니요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G마켓 옥션에서는 상품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엑셀로 등록을 못 하세요. 하나씩 우리가 이제 우리 상품 등록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있죠?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씩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상품들을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그 복사라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복사 버튼을 이용하시더라도 몇 가지 이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등록하시는 방법은 복사 버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등록은 아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있었던 기능이에요. 아 그래요? 저 없어진 저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옛날에 있었군요. 몇 년 전 얘기인가요? TMI 하나 들려드려요? 네. 네네. G마켓 옥션이 상품 한 개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에요. 등록된 상품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비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삐 나중에 이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8년, 7년 정도 됐겠다. 7년 정도 전부터 이제 생겨난 게 이제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 B2B 사이트들 막 이런 데서 도매 사이트죠, 도도매 사이트. 근데 이제 DB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 관리하는 비용과 그 사이트가 뻑이 나는 트래픽 과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고 관리하는 입장이나 비용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변하죠. 이건 G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이트들이 지금 뭐 11번가는 주기적으로 이제 중복 상품에 대한 제재도 하고 있고 인제 네이버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도 곧 하게 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엑셀로 대량 등록하는 것들을 조금 제한한 부분, 물론 그것 때문에 딱 제한을 했다 이건 아니고 여러 상품이 중복적으로 보여지는 너무 똑같은 상품이 너무 많아지는 그래서 비효율이 나는 이런 것들 좀 제한하려고 뭐 좀 막아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상품을 여러 개 뭐 나는 기본 1000개를 가지고 있어 뭐 어떤 제조사 난 제조사인데 1000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 노가다를 떼야 돼 불편하긴 합니다. 네. 오픈마켓의 고인물 그쵸? 저는 지금 한 8년 7년 됐는데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 스토리 네, 얘기를 확실히 다르시네요. 네. 물론 또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G마켓 옥션 대량 등록했는데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예, 있죠. 그거는 G마켓 옥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ESM 플러스 이 플랫폼을 이용한 게 아니라요. 타 뭐 개발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셔갖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왕도땡, 뭐 도메또또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술의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등록을 해요. 근데 물론 방금 아까 덕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막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성적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요. 맞아요. 사이트가 맞아요. 좀 이미지가 하락하죠.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상품을 내가 A라는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고객한테 상품이 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재고가 없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가져있지 않고 그냥 엑셀로 밀어넣고 그렇게 그냥 중간에서 물론 이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재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마켓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 개씩 네.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비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옥션 G마켓 사이트 무담 할인 한 달에 대략 주기가 어찌 될까요? 자부담률. 이 얘기를 네 아까 제가 질문을 그 전에도 주셨던 분이 있으셔서 오늘 베스트 질문을 뽑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다비드님께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접속하고 계시니까 한번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베스트 질문들을 총 8개를 뽑아서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 사이트 부담 할인 이따가 포함되어 있는 베스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 같이 드릴게요. 덕주 강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민희적 코너님이 말씀해 주시겠네요. 저 어려요. 저 30대 초반이에요. 이거 비밀 아닙니까? 30대 초반인데 저 어려요. 지금 31살인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영주 최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기분 좋다님 안녕하세요. 다비드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기분 좋다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질문 계속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 답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하나씩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품 등록 엑셀로 대량 등록은 G마켓 옥션은 불가하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은 있다. 하지만 그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희 강사진들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베스트 질문 두 번째입니다. 빠밤. 네, 많은 질문을 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베이 에디터 자동 등록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동 저장. 저장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G마켓 옥션이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을 할 때 ESM 플러스 내에서 상품 페이지를 어느 정도 꾸밀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일종의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이베이 에디터입니다. 이렇게 케미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왜안 해주세요? 이런 걸 왜- 원하는 거 왜 아니야? 안 알았어. 해주세요? 한번 왜 더 안 해봐. 해주세요? 한 번 더 말하고요. 한 번 더 내가 해볼게. 자, 이름하여 이베이 에디터. 에디터입니다. 근데 물론 이 이베이 에디터를 활용하시고 등록을 하면 가장 도움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디자이너가 사내에 없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포토샵이라든지 웹 관련된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산지에서 그 농사나 상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나 외주업체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카페 블로그에 작성하듯이만 작성하더라도 상업적인 G마켓 옥션 상품으로 등록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베이 에디터, 그리고 엔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땡땡땡, 그리고 심지어 쿠땡에서도 이 기능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막 공격하는 건 아닌데, 쿠땡에 나오는 이 에디터는 그리 기능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이버 땡하고 그냥 일반적인 에디터죠. 그쵸, 그냥 블로그 그 에디터 그쵸. 마냥.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마켓 옥션의 에디터를 좀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엔사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해요.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뭐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 형태로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이것도 뭐 TMI를 한 번 더 해보면 네. 옛날에는 이제 이미지 호스팅을 돈 주고 썼단 말이에요. 그쵸. 이베이가 지금 무료로 주기는 하지만 제공을 하고 있죠, 서비스를. 근데 옛날에는 타 호스팅을 사설에서 뭐 월에 트래픽만큼 돈을 결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그래도 이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이미지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대용량 대역폭 맞나요, 이름이? 근데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많은 고객이 볼 수 있게끔 그걸 따로따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베이가 이거를 제공을 하면서 전체 사이트에 이베이 호스팅을 쓰기 시작하죠. 그 소스를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이슈도 각각의 사이트에서 생겨날 거고,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다른 사이트인데 자꾸 판매자들이 이베이 호스팅을 써. 그러면 뭔가 우리 쪽 트래픽이 다 보여지는 약간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사이트가 뭐 에디터를 또 만든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게 또 유행이었고, 그리고 그게 생기다 보니까 각자 PC에다 올려놓은 그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나 이런 쪽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소스로 변환을 안 해보니까 네이버는. 근데 쿠팡에 가서 내가 에디터를 써갖고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나중에 그걸 HTML로 변환해 보면 내가 원래 넣었던 소스가 아니에요. 혹시 알아요 그거? 변환돼 있는 거? 거기까지는 못 변환이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쿠팡 서버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갖고 그 소스가 이렇게 딱 된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호스팅 부담이 어느 사이트가 더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하긴 한 건데, 그 각각의 에디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려고 결국 이런 긴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이미지 하나 수정하려면 호스팅 하나 들어가서 이미지 덮어씌우기 하면 전체 사이트 다 그쵸.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네, 에디터 들어가서. 하나 다 들어가. 근데 에디터도 이미지 호스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있죠. 그렇게 하면 또 문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베이 것만 호스팅을 사용하고 다른 사이트들은 다- 결국에는 내 이미지를 맞아요. 좀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베이 에디터로 디자인을 꾸몄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또 네이버도 꾸며야 돼요. 그리고 쿠팡도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게 팁을 불편하죠. 드리면 뭐 캡처해갖고 뭐 올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리지널로 꾸민다라고 하면 각 에디터마다, 각 마켓 에디터마다 꾸며야 되는 이러한 귀찮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좀 해야 안타깝습니다. 호환성도 좋고 보여질 때 깨지지도 않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진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이베이 담당자 또는 에디터를 개발하거나 기획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고 하시면, 네,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베이 에디터 자동 저장이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뭐 하나의 액션이라고 하면, G마켓 옥션 상품 등록할 때도 등록 중에 이게 저장이 돼 놓으면 좋은데,
일이 임시 저장. 우리 심지어 우리 뭐 면접 보는 이력서 낼 때도 임시 저장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좀 밥 먹고 써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상품 등록할 때도 이 임시 저장이 있으면 한번 저장했다가 식사 한번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뭐 상품에 대해서 등록할 때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맞아. 아쉬워요. 이게 되게 힘들어. 이거는 벌써 뭐 강의하면서 뭐 이야기- 생겨날 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개발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 저장하는 것 같은. 그거는 좀 여기 채팅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불러갖고 어느 날 초대 손님으로 네. 모셔갖고 이게 자동 저장 만드는 게 어렵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것도 불편한데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로그아웃. 그게 지금 문제 튕기비 많죠. 영상이요. 처음 상품 등록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뭐 상품 등록 5분 안에 끝나지만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1시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저도 신규 창업자 때 저는 GSM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GSM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옛날 G마켓 툴인데 그거 완전 어지러웠거든요. 그것도 그거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꺼졌어요.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살짝 이베이 편을 잠깐 들자면 아니, 갑자기 아니 보안 때문에 나만 쓰레기네. 아니 이거 그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사이트에는 보안이라는 게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튕김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판매자들은 뭐 시스템이 더 좋아지는 게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저장을 한 번씩 저장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좀 만약에 상품 등록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우선은 필수 항목만 싹 다 입력해요. 그다음에 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정에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도 에디터도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만든 다음에 뒤에 샘플로 담겨져 있는 이미지는 다 지워야 저장되니까 저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상품 등록 완료까지 딱 누르고 나서 밥 한번 먹고 와서 또 처음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수정 버튼 눌러서 네 미니공주닷컴님도 지금 그렇게 많네요. 그쵸? 하셨다고. 네. 이게 그 비밀번호 막 털려갖고 그쵸. 최근에 최근 작년 작년 정도 얘기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등록하는 사람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약간 이런 게 중첩돼서 온 건데 사실상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판매자랑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고받는 뉘앙스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다면 기업이 이제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툴에 대한 되게 나이스함이 네.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빨리빨리 좀 수정을 해줘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우리 수정을 좀 해줘서 지금 방송 보시는 이베이 담당자님.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베이 직원도 아닌데 대변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담당 부서랑 막 얘기해도 될 거다 언제까지 될 거다라는 거야. 지금 몇 년이 걸렸어.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공지사항에 언제까지 노력하겠다 뭐 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서로가 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 이게 답답한 거죠. 된다 안 된다 말고 소통이 안 되는. 근데 느낌이 사실은 답답한 조금씩 해준 건 있어요. 뭐. 뭐 복사 등록이라든지 또는 뭐 2.0 할 그쵸? 때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은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라도 제가 내한테 공격당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배송지 바꾸는데 전체 수정 안 돼갖고 내가 72개의 상품을 G마켓 옵션 곱하기 2 해봐 그러면 140개 상품을 들어가갖고 수정을 눌러갖고 배송지를 바꾸고 진짜 앉아있어 2.0 이게 얘기는 무슨 여기서 얘기를 하는 그만해야 거야 지금.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 2.0 그러니까 얘기는 보호하지 마 그냥 까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 안 져.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베이 에디터 자동 저장 안 되지만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만 만들고 저장의 개념으로 등록까지 하고 나서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오늘 자, 방송 끝나고 전화 오겠는데요? 네, 자 세 번째 베스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베스트 질문은 빠밤 가격 비교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라고 정욱땡님이 질문 주셨었어요. 진행자한테 미안한데 그 질문을 안 읽고 넘어간 게 꽤 있어요. 일부러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질문을 넘어가면 너무 많이 넘어가. 그럴까요? 그럼 보고 가겠습니다. 위에 거 읽어야 돼요. 스마일 배송. 요거부터. 편하게 기분 좋다님. 편하게 기분 좋다님이 스마일 배송 G마켓 콜센터에 물어보니 냉장 냉동 식품은 MD와 상의하라고 하는데요라고. 네, 그렇죠. 냉장 냉동 시설은 어느 물류센터든 구비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정확하게 수량을 체크해서 판매량이랑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보관도 되고 배송도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진행될까? 이거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콜센터에 하셔갖고 MD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MD의 연락처를 모르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알려줬을 거라 생각하고요. 리마케팅 진행하면 도움이 큰가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파워클릭의 파워클릭. 리마케팅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품 수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상품 네. 수는 제한은 없고요. 없다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상품 수는 제한이 없고 리마케팅 같은 경우는 물론 초기에 진행하는 거는 나쁘진 않으나 리포트 이거 마찬가지 리포트 제공이 똑같이 되니까요. 파워클릭하고 동일합니다. 리포트 보고 실제로 클릭당 동일하게 파워클릭처럼 적용되는 하나의 광고 시스템이니까 파워클릭처럼 리포트 보시면서 이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낭패밥니다. 낭패. 그래서 도움이 큰가요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파워클릭 먼저 해보면서 파워클릭도 리마케팅처럼 추가 부수적인 채널로 노출되는 게 있어요. 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웹 보도 자료들 있죠. 그거 해보다가 나는 내 상품은 아이디어 상품이거나 뭐 이런 경우면 소비자가 목적 구매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 리빙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뭐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되고 나오는데 그런 상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최근 산 거 이거 보여드릴까? 요런 마우스인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몰랐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노출되는 상품인데 되게 좋은 이건 펜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다가 괜찮네 하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리마케팅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리포트 보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배수의 시장이 큰 상품들이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몽제나 이런 것도 리마케팅 위주로 좀 발전시킨 매트리스거든요. 어떤 상품을 파시는지 모르는 거상이시라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 리마케팅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비용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으시고요. 근데 그게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 전환을 막 고정적인 이익을 내는 전환의 수치를 만들고 싶어서 리마케팅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좀 반대를 하고 싶고요. 조금 더 마케팅적인 입장이다 라고 하면 뭐 추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본인이 리포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동일한 얘기였고 네 됐어요. 네. 참고로 리마케팅 말씀해 주셨던 분들 외에 또 리마케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리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내 상품을 한번 그 인지하고 돌아간 고객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케이스 검색하고 A라는 상품 방문했던 고객이 바로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쉽게 얘기해줘야지. 채널 내에서 내가 어느 날 쇼핑을 했어. 근데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게 나와. 내 상품이 나오기도 따라와 하고 있어. 내가 봤던 게 또 나와. 그게 리마케팅이에요. 네. 원래는 리타겟팅이라고 하죠. 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봤던 상품을 예를 들어 덕주시장의 상품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 땡에서 보고 있는데 덕주시장 상품이 오른쪽 배너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도 광고 하나가 아니라 내가 봤던 상품을 계속 나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서 한 번 더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면서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이것도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클릭이 일어나면 비용만 빠지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베스트 질문 빠밤 다시 한번. 자 가격 비교 필수 있는 방법은요. 정옥대님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가격 비교라고 하면 앞에 이제 제가 내용을 취합할 때 N사에 대한 가격 비교를 풀 수 있는 방법이요라고 하는 질문이셨는데 G마켓과 옥션은 우리가 상품 등록 마지막 단계에 가격 비교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추가 기능 설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G마켓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 설정은 필수로 설정이 가격 비교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할인에 대한 필수 항목이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G마켓은 필수기 때문에 옥션은 풀 수 있는데 G마켓은 못 푼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사이트 할인 얘기하는 거구나. 네네. 나 네. 무슨 얘기인가 했네. G마켓은 자동으로 무조건 할인 적용되는 그쵸. 거고
옥션은 가격을 그대로 해놓을 수 있는데 이제 가격 비교에 노출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걸 떠나서 지금 가격 비교 풀 수 있는 방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그 상품을 네이버에 노출 안 함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그래서 AI가 묶은 자동 가격 비교가 나왔을 경우에는 난 이게 묶은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요청을 하면 어차피 안 풀어줘요. 네이버에서 안 풀어주니까 그냥 각 사이트에 거기 묶인 애들을 네이버 노출 안 함으로 바꿔주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옵션을 하나를 추가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옵션을 네, 다른 옵션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옵션을 하나를 추가해버려요. 다른 애들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옵션화 상품이 돼버린단 말이야. 네이버의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 쇼핑 규정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옵션화 상품은 가격 비교를 형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은 상품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같지만 얘가 옵션화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빼주세요라고 쇼핑에 신고를 하면 그 상품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가격 비교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그 정도 두 개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썸네일을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제조사를 틀어버린다든가 뭐 모델명이나 브랜드를 좀 틀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심한 사람 제가 봤는데 썸네일 바꾸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끔 소스를 다 지워버린 다음에 이 상품과 이 상품은 다른 거예요 라고서 하고서 쇼핑에다 신고를 하니까 그게 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뺄까는 뭐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쉽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제외를 시키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제 기초 상품을 등록하시는 이제 기초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냐고 말씀을 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ESN 플러스 필드를 보면 이 얘기입니다. 상품 등록하실 때 세 번째 추가 정보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추가 기능이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등록하지 않음, 그러니까 나는 가격 비교로 묶이기 싫다 하시면 등록하지 않음 선택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기본 디폴트가 등록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디폴트가 뭐냐면 G마켓은 필수예요. 무조건. 이게 선택을 안 함이 없어요. 하지만 옥션은 가격 비교는 하지만 쿠폰 적용.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된다면 쿠폰이 몇 퍼센트 적용되죠? 8% 아니죠. 2%. 2% 할인받은 금액에 2% 할인 금액에 또 수수료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다라고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G마켓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가격 비교를 없이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또 네 번째 베스트 질문 받아볼게요. 자, 빠밤. 정산주기를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대거 있으셨어요. 네, 정산주기라고 하는 거는 G마켓에 혹은 옥션에 상품이 판매가 되고 배송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우리가 판매된 정산금을 정산받는 형태인데요. 이 정산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현주 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정산주기는 우리 택배 이제 판매를 했을 때와 택배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택배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이제 고객이 이 물건에 대해서 구매 결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요, 바로 다음 날 정산이 돼요. 근데 고객이 그 버튼을 뭐 클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클릭을 안 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배송 완료 8일 차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거의 일주일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송장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송이 추적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추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보통 뭐 우리가 큰 가구들 뭐 이런 또는 가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배송이 택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화물 배송 이런 식으로 또는 직접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송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고객이 구매 결정이라는 또는 구매 확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날 정산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요, 29일 이후에 29일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우리 그러면 이 화물 배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소요되면은 그걸 더 빨리 정산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빨리 정산받는 방법은 뭐 이제 고객한테 전화해서 구매 확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그냥 고객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 우리는 이벤트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럴 때 뭐 우리 어떤 후기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후기 이벤트, 그쵸, 구매 이런 확정 것도 있죠. 이벤트 뭐 이렇게 그러면 해주시면 기프티콘 줍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이런 거 뭐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뭐 추첨을 통해 줍니다 하면 후기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정산도 빨라지고 후기가 좋아지면 또 물건의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만약에 가구나 뭐 이런 이런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산 주기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이벤트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정산 주기는 우리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눌렀을 때 다음 날 혹은 우리가 판매를 하시고 나서 소비자가 변신반품 허용 기간이 7일이에요.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 차에 정산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배송이 아니라 뭐 직접 발송이나 직접 전달이라든지 혹은 외해적인 그런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추적이 안 되는 경우에 인해서는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거성 이정재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마켓 옥션 상품을 올려서 클릭 광고를 한 달 동안 힘을 빡 주시고 단기간에 광고를 높게 설정해서 진행하면서 광고를 조금씩 낮추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거꾸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저는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 조금씩 올라가요. 키워드가 만약에 1000개의 키워드에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0개 키워드 중에 진짜 불필요한 키워드가 막 클릭이 이루어져서 상품에 내가 등록한 광고비를 소진할 바에야 실제로 적은 광고부터 올라가면서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야 너 가고 이렇게 키워드를 다 제외시키고 나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이 좋을 것 같고 근데 힘을 빡 준다는 얘기가 나는 유입을 단기간에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경우 저 말은 그냥 무조건 1등 해보고 효과를 그쵸. 책정하겠다 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표 키워드 몇 가지들 한 10개 정도만 우선 그렇게 하는 그룹 하나 그 다음에 정말 저가의 키워드 가격을 가진 키워드는 또 하나의 그룹을 가져서 2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광고는 정확한 키워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상품의 정확한 키워드 그리고 나서 대표 명사로 확장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뭘 파시는지 잘 몰라갖고 옥션보다 지마켓 클릭률이 더 높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키워드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물론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조회수 높은 것들도 옥션이 더 많은 나올 수도 있고요. 지마켓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상 이정재님 같은 경우는 옥션이 그러니까 지마켓이 클릭이 더 좋다니까 지마켓이 아마 클릭률이 좀 좋은 키워드로 판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키워드인지 어떤 상품이신지 한번 댓글창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 수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약간 클릭률의 더 수치. 높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큰 차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트래픽 대비 클릭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클릭에 10이 났냐 아니면 50클릭에 뭐 5나 4가 났냐 뭐 맞아요. 그거는 비슷한 거기 저희가 6월달에 선풍기 가지고 한번 아이템으로 분석하고 비슷해. 했었잖아요. 그때도 옥션 지마켓이 0.88 클릭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 0.91 네, 그때였습니다. 1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출되고 나서의 클릭하는 이 STR에 대한 개념이 비슷한데 막 확 차이 나지는 않겠다. 근데 물론 조회수 많이 차이 났었죠. 냉면 김치가 메인이면 키워드가 없으신 분이네. 뭐 포기김치, 총각김치, 뭐 김치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냉면은 뭐 육수랑 포함해 갖고 팔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 쟤는 키워드가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는 메인으로 힘들겠네. 메인으로 무조건 가야겠네. 뭐 비빔냉면 할 거냐, 물냉면 할 거냐, 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참고로 냉면 이제 육수를 해보셨잖아요. 비빔냉면, 물냉면 육수를 키워드가 판매하시죠? 하나야. 저는 승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노출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 외에 마케팅이 어떻게 돼 있냐 되게 중요하죠. 경순 사장님이 네이버에서 그 방법 썼다 등록권 삭제도 돼요. 뭐 이거 아까 그 얘기인데 맞아요. 가격 비교 제외시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수정을 잘못하다 보면은 상품이 그 어뷰징 너무 왜 이렇게 수정했어? 왜 다른 상품인 것처럼 해? 이러면서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극단적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저렇게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화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로직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묶였다면 풀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뒤에 묶이는 것까지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등록을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묶인 걸 풀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넘어가면 되고. 네, 자 그러면 다음 5번째 베스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사이트 부담 할인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이영땡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에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사이트 부담 할인 지원의 퍼센트가 뭐냐라고 질문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주는 게 이 퍼센트가 마켓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 부담 할인 퍼센트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 거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A인지 B 질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이트 부담 할인 되는 그거에 대한 퍼센트 수수료율을 알고 싶다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현주 강사님 말씀 주실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상품을 등록할 때 보시면 여기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옥션과 G마켓에 적용해도 됩니다. 뭐 적용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상품을 이제 구매할 때 보면 어떤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할인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 부담 할인 설정하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뭐 여름 시즌 뭐 선풍기 뭐 할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쿠폰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 이제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해도 되세요라고 설정한 상품들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품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객이 1,000원을 할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00원이라는 돈을 우리 판매자님들이 정산할 때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1,000원의 15%, 150원만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850원은 마켓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는 이 설정이 적용이 됐을 때는 15% 구매자가 할인받은 금액의 15%를 우리 판매자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이 두 번째로 또 만들어지는데, 그럼 마켓에서 이 할인 부담 지원을 어느 정도를 적용하고 있냐,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규칙이 있냐, 이 질문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덕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뭐 어떤 걸요? 마켓에서 마켓 부담 할인 지원하는 퍼센트율이 있잖아요. 5% 쿠폰 붙이거나 뭐 10%, 뭐 11% 이런 쿠폰 붙이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방금 설명해주지 않았네? 쿠폰 붙이는 할인 쿠폰율. 금액의 15%라고. 아, 그거 말고요. 그 마켓에서 쿠폰을 붙여주잖아요. 실장님한테 5% 붙여주거나 10%. 이게 정해져 있냐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우리가 받은 거죠.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빅스마일데이나 이런 거 갖고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5대5 할인 금액에 5대5 뭐 이 정도로 다 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다비드님 맞으시죠? 다비드님이 했던 질문이시죠, 그렇죠? 이거요? 네, 지금 답변 우리가 다비 땡님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까 네. 다비드님이 아, 같이 질문 주셨었죠? 네, 맞아. 그래서 잘 듣고 계신지. 네, 다비드님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켓에서 5%든 10% 쿠폰을 붙여요. 이게 이제 붙여주는 게 다양해요. 행사를 진행해서 뭐 스마일 뭐 행사 이벤트냐, 아니면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붙이는 사이트 부담 할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5% 붙이든 7% 붙이든 11% 붙이든 이걸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카테고리마다 운영하시면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적용된 할인의 금액에서 15%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월간 몇 번 하거나 주기가 있나요?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카테고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육수 쪽 카테고리든 카테고리마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마켓에서 카테고리 팀 자체에서 회의하고 나오는 수수료를, 그 할인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요?
저 와이프가 네. 이거 회의를 되게 많이 그래요? 해요. 아. 네. 제 와이프가 이제 어디 사에 이제 MD 식품 MD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팀하고 얘기할 때 이 쿠폰에 대한 회의를 진짜 많이 해요. 몇 프로 붙냐, 몇십 프로 붙냐, 그리고 마켓하고 그 셀러분들하고 우리 판매자분들하고의 또 할인율에 대한 부담 할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갈 거냐 이런 거 행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쵸. 맞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하신 거, 바비드님. 다비드님 사이트 부담 할인은 매번 다르다고 자부담은 15%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만약에 행사 때 그리고 행사 때는 마켓이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할 때는 직접 판매자님한테 이메일이나 개인 컨택을 통해서 뭐 50%든 이렇게 정해져요. 네. 그거는 추후 지금 사이트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사이트 부담 할인이 아니라 내가 뭐 우리 지마켓 같은 경우는 스마일 행사를 할 건데 이 스마일 행사 때 뭐 50%를 뭐 판매자 부담, 마켓 부담 50% 이렇게 할인 행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별도입니다. 별도로 컨택이 돼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된 금액의 15%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노우유님이 최대가 11%인가요? 이거는 뭐 쿠폰 할인율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뭐 알기가 그건 어렵죠, 그렇죠? 마켓만 상품만 네, 다른. 왜냐면은 상품마다 뭐 달라요. 가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일반 뭐 2-3천 원 정도 대의 뭐 그런 상품들은 뭐 50%까지 할인 경우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최대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편하게 기분 좋다님이 스마일 배송 수수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수수료는 제품이 판매할 때마다 우리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상품의 수수료가 동일한데 이 스마일 배송에서는 이제 보관비랑 그리고 우리 뭐 물류비 이용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파악스 뭐 네, 그런 그쵸. 것들 전부 다. 네, 자 우리 베스트 질문 다 마무리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6번째 베스트 질문입니다. 자, 전환율, 그러니까 CVR이라는 이 전환율의 용어인데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남기땡님께서 질문 주셨었습니다. 이 전환율 높이기 위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덕주 실장님이 전환율 높이는 방법 하나, 현주 강사님이 상품을 전환을 높이는 거 하나, 각각 하나 베스트를 뽑는다면 덕주 실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주 실장의 상품 중에 난 전환율 어떻게 높이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구성. 구성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패션 잡화 쪽에 등록해 놓은 상품이 있어요. 2.0으로 변경 안 했고 그냥 꾸준하게 1.0으로 판매하는 상품인데 구성을 넓히는 거, 종수를 늘리거나 색상을 늘리거나 이런 거, 거기에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추가로 또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제공을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고객이 여기저기 가서 쇼핑할 필요가 사실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을 높이는 데는 이 고객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뭘 제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것들을 원하는 만큼 딱 채워갖고 제공하는 형태, 저는 이게 이제 전환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으로 등록해야 되는 상품들은 조금 이게 좀 힘들어요. 디지털 가전에서는 어차피 한계 상품이라고 치지만 그 외에 이제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2.0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전환을 올리기는 힘든 부분, 가장 베스트한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이 따라오는 건데 그게 힘들죠.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팔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전환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구성, 사은품, 다양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덕주 실장님 상품 신규 아이템 잡을 때 굉장히 엑셀을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상품을 되게 신중하게 고르세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율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 시작할 때도 분석을 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존의 현황에서 뭐가 잘 팔리고 있느냐 이 자료를 가져다가 상품도 등록을 하고, 등록에 또 전환을 나오게 된 그 끝이 아니라 계속 운영 중에서도 상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고객들이 또 어떤 상품도 찾고 있는지를 비슷한 상품에서 계속 종수와 디자인을 계속 늘려나가더라고요. 우리 앞에도 지금 덕지장이 갖고 오신 캐리어가 있는데 이 캐리어도 늘리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것처럼 그런 형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현주 강사님이 전환율 상품 우리 대표 상품이 뭐죠? 저는 화장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실장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구성이 좀 다양해요. 뭐 각 티슈를 판매하더라도 각 티슈가 뭐 미니 각 티슈인지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각 티슈인지에 따라서 뭐 몇 매짜리인지 이게 다 이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이 이제 좀 저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적으로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휴지 살 때 휴지상품이니까. 휴지 살 때 맞아요. 사실 뭐 엄청 따지고 사진 뭐 않잖아요. 금칠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 집은 이제 어쨌든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격으로 이제 전환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상품 중에서 저는 제가 하나하나 상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쇼파 커버인데 그 쇼파 커버는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다 모든 상품들이 포화 시장이긴 하지만요. 이 인테리어나 디자인 소품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들이 디자인의 퀄리티를 따져요. 상품은 다 똑같을 수 있으나 페이지 내에서 녹여지는 이런 톤 앤 무드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감각을 소비자가 그대로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최대한의 리소스를 거기다 줘요. 그래서 사진 촬영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촬영하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파워 강화되는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까지 다 녹인 다음에 그걸 등록을 해서 전환을 극대화시켜요. 안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100원, 뭐 1000원, 2000원 내려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디자인 퀄리티가 좋은 페이지에 좋은 브랜드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이런 리빙 디자인 소품들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 높이려면 저희 뭐 저 같은 리빙 상품 같은 경우는 퀄리티 높은 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크게 우리 강사진들이 말씀을 드리는 전환율 높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질문, 자 베스트 질문 2개 남았습니다. 네, 7번째 베스트 질문입니다. 마감. 네, 파워클릭 얘기세요. 간편 등록으로 올려서 효율이 없으면 중지해야 되는 건 맞나요? 간편 등록 300원 정도 진행했거든요. 이누땡님, 이미 이누님이신지 알겠죠? 예, 이누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건데 간편 등록으로 올려서 효율이 없으면 중지해야 되냐? 300원부터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한선 300원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룹에 300원을 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방송할 때 이누님이 클릭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았어요. 그럼 클릭도 없으면 왜 거기다 광고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뭐 이누님 질문이 아니다라고 친다면 뭔가 내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그게 금액적으로 300원을 했든 400원을 했든 500원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회수는 있었냐, 두 번째로 내가 클릭을 받았냐거든요. 클릭도 못 받았다면 이제 클릭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동종 상품 기준에 표면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수정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전환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요즘은 2가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내가 광고하는 사이트에 팔려고 저가를 주면서 뭔가 가격적인 매력이나 구성적인 매력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디자인적인 뭐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주면서 광고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안 주고 다른 사이트에 그런 거 다 주면서 여기는 광고했으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력으로 되게 가꾸면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의 수익을 목표로 광고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마케팅적인 효과를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 이누님이 질문한 거 말고 이누님 사례라고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조회수랑 그 다음에 클릭수예요. 네. 그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저 광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트래픽이 없는 거지. 근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클릭수가 잘 안 나와. 제일 먼저 수정하셔야 되는 거 썸네일도 수정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격, 그리고 뭐 배송 방식, 뭐 이런 것들, 뭐 세트 구성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셔서 클릭을 일단은 받으셔야 되고, 받았는데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슬픈 거죠, 사실은. 클릭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 사준대. 무슨 경우예요? 네. 뭐 이탈을 해서 딴 데서 사주면은 어차피 내 거 매출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간편 등록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 단계에서 잘 몰라서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내가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결국 끝에 가면은 그 키워드가 그 키워드라니까. 거기에서 못 살아나오면 내 상품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가지시면서 조금 뭐 처음 등록한 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정을 계속 거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편 등록이든 일반 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나서 광고비를 쓴 만큼의 이익을 못 얻으시는 경우가 이제 효율이 없다고 칭하는데, 효율이 없는 경우가 이제 한 달 하시고 나서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중단.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 그룹만의 효율을 본 거냐, 아니면 그 그룹 안에 우리 리포트 보면 키워드별로 있잖아요. 그 키워드별로의 그 키워드에 한두 개 정도는 물론 효율이 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효율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효율이 없다고 칭한 건데, 데이터가. 근데 그 중에서 80%가 효율 없어도 20%든 한두 개 정도 키워드가 효율이 있다면 걔를 가져다가 금액을 올리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의 키워드의 수량을 늘리시면은 전체적인 평균적인 로아스, 즉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 광고는 잘하고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한 단편적으로 전체적인 그룹만 보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키워드별로 진짜 다 모든 키워드가 효율이 없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오면 광고를 이렇게 그냥 줄여버리든가, 아니면 순위를 낮춰갖고 노출은 되는데 이제 클릭이 좀 나지 않게끔 아래로 내려보는 거죠. 그럼 비용이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으로 또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부터 파악하시고, 내 평균적인 순위가 이익이 안 나는 PPC가 경쟁에 의해서 금액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좀 순위를 내려봐. 그래도 클릭은 나긴 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이익이 창출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진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 맞죠. 스톱해야 되는 게 맞고,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게 키워드를 다 빼버리고 진짜 전환 나왔던 것만 남겨놓고 가는 건데, 또 그게 또 절대값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걸 1년 주기로 봤을 때. 그래서 네, 지금 단계를 그냥, 이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잖아요. 네. 안 되는 얘기만 한 거잖아요.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되는 건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되는 거는 해야지. 되는 거는 되면 이미 걸어보면 안 그냥 나왔겠죠? 팔려. 해야지. 그리고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더 위로 올려면 더 잘 팔려. 그리고 나서 행사 나가잖아. 그럼 완전 잘 팔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걸 가지고 계속 뭔가 광고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 마음 심적으로. 네. 잔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미니공주닷컴님께서 간편 등록 상품을 중간에 수정해도 됩니다. 네, 되고요. 대신 이제 간편 등록으로 한 애들은 키워드별로 제외는 시킬 수 있어 순위 조절이 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일반 등록으로 순위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거상 이정재 TV님 이제 택배 아저씨가 다른 택배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를 하셨던 거죠? 아까 그 네. 흐름이 안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미니공주닷컴님에서 키워드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쓰던 상위 키워드만 클릭되더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롱테일로 갖고 가는 키워드와 상위 키워드로 갖고 가는 키워드를 따로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관리하기 편하고. 실제 쓰던 상위에서만 클릭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죠. 예. 자, 다비드님이 상품 등록 1.0, 2.0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라고 설명 주시고 계세요. 뭐 이거는 기초적인 설명이라고 한 부분은 뭐 현주 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품 등록 1.0은 약간 구 버전이고요. 신 버전이 이제 2.0인데 두 가지 차이점 화면으로 그냥 좀 화면 보지 마시고 화면 그냥 보지 얘기할까요? 내가 설명할게요. 네. 짧게. 짧게요. 이렇게 힘들어서 다시 강의를 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말린 거야. 듣는 사람 힘들겠지? 네, 1.0과 2.0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명을 수정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큰 차이점 하나. 그 다음에 옵션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2개. 그 다음에 에디터 사용이 되냐 안 되냐. 에디터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3개. 그룹핑. 그러니까 옵션. 그러니까 1.0은 옵션, 2.0은 그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제일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 나는 1.0으로 해야 되냐, 2.0으로 해야 되냐? 이게 제일 많은 궁금해요. 등록을 뭐로 해야 되냐? 그걸 맞아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떤 상품으로 여쭤보셔야 돼요. 뭘 파는데요, 다비드님? 네. 얘기해봐요. 내가 그게 궁금할 정해줄게. 것 같아. 내가 정해주는 남자야.
정해드린다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다비드님 상품 어떤 상품인가요? 정해주게 눈 오랜만에 크게 떴어요. 카테고리에 맞아요. 따라 맞아요. 식품, 뷰티, 의류 뭐야? 식품은 2.0, 뷰티 맞아요. 의류는 이제 1.0. 1.0이죠. 네. 뷰티도 종류별로 다른데 상품을 단품으로 등록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이 좀 맞습니다. 식품은 2.0, 뷰티, 의류는 1.0. 내가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어때? 난 얘기 안 하고 복화술. 네, 그래요. 근데 이걸 딱 정했다라기보다도 다비드님이 아마 등록하시면서 저희가 교육하는 방식의 형태에서 포커스 상위 판매자들을 좀 분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노출 순위와 그리고 판매량 증가만 보더라도 내가 2.0, 1.0 어떤 시스템 형태로 등록해야 되냐가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형태에서 특히나 의류 같은 경우는 상품을 지금 상위 판매자들도 아직까지 1.0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책상으로도 아직 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엔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예 기간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게 계속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다시 한번 2.0 결론만 전환해라 얘기해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 빨리 쳐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를 빨리 내려가갖고 거기에 1.0이 많은지 2.0이 많은지를 빨리 봐요. 알았지? 시리도 흥분했다. 시리도 흥분했다고. 그러니까 검색 결과를 빨리 보고 1.0인지 2.0인지 빨리 본 다음에 이쪽이 낫겠구나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다고요. 왜냐면 맞습니다. 2.0이 노출이 좋기 때문에 또 2.0만 있는 데서는 내가 1.0으로 백날 팔아봤자 위로 못 그쵸. 올라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걸 빨리 보라는 거야. 네. 있긴 있다니까요. 혜택이 있어. 위로 올라간다니까. 1.0으로 10개 판 사람, 2.0으로 2개 판 사람 누가 위에 나와요? 2.0. 2.0이 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광고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등록한 광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근데 그건 판매량을 알아서 다 보셔야 되는 거라고. 그냥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카테고리에 무슨 따라 다르다라고. 우리 말해야지. 지마켓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눈 크게 떠 다 셋 다. 어떻게 알아? 씨. 보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베스트 질문 자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베스트 질문은 제가 조금 우리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를 가져왔어요. 네. N사, C사는 주력이라고 하시는데 S사와 그리고 G마켓은 뭐 자체 매출 개선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시고 노하우가 어떻게 되냐 고주땡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고준호 사장님 여기다 또 이러고 왔어요? 실명을 잘하시네. 왜 이러는 거야? 뭐 불만 있는 거야? 뭐야? 네이버 쿠팡이 줄이 11번가 지마켓. 네, 이분의 판매 형태를 다 알아요. 저는. 참고로 이분은- 고준호님이라 정확 말씀드릴게요. 그 지지난달에 이제 고준호님이 우리에게 출연하셨습니다. 물론 목소리만 출연하셨지만 네, 전화 통화. 네, 전화 통화로 분이에요. 통화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네이버도 주력이 아니고 쿠팡이 주력이고, 그리고 11번가 지마켓은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을 조금씩 하면서 뭔가 되게 뭐라 그럴까, 나이스한 광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의 어느 지점을 건드리면은 이 상품이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안 그래요. 광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에 결국 상품의 선호도야. 참, 네이버에 무조건 1등 딱 찍는다고 물건 많이 나가요? 안 그래요. 안 팔릴 수도 있어. 근데 우연치 않게 그냥 내가 올라가서 한 개도 안 나갈 게 그냥 3개 나간 거예요. 그냥 상위권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팔다가 뭔가 판매량이 안 나오잖아? 그럼 저 멀리 가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광고를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 구조상의 어떤 고객의 순환도 안 맞춰 놓은 상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지는 부분도 안 맞춘 거. 세 번째, 내 상품 선호도에도 안 맞는 거. 이 상품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나갈 없죠. 이유가 없다니까. 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6번째 그 전환율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요랑 간편 등록 이거 올려갖고 효율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비슷한 얘기의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시장에 소비자 분석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진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내 인프라에 가지고 있었던 상품을 얹어놓고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팔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파세요. 10년 동안 유행이 돌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랑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럼 못 파는 거야. 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맞춰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그러면 각 마켓에 뭐 판매되는 양은 왜 달라요? 라고 하면 그거는 그 마켓에 이제
사용하는 고객의 숫자 그리고 그 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등등이 뭉쳐서 돌아가는 거겠죠. 그건 이제 트렌드니까 좀 번외로 치고. 굉장히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고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덜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부터 잘해라. 아이템의 준비부터 마켓을 최대한 어떤 상품이 나가는지 마켓별로 확인하셔도 좋고 마켓 통으로 봐도 되는데 대신 내가 포지셔닝할 마켓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입니다. 내가 뭐 딱 보면은 쟤는 다 뭐 다 잘 팔았나 봐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지마켓만 잘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까 이 인간이 나를 건드려서 그런데 그 뭐지 육수를 내가 옛날에 팔았단 말이야. 냉면이랑. 페이지 누가 만들어줬어요? 나도 식품을 했다 본인이 만들어줬지. 이 인간이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냉면이랑 비빔장을 1kg씩 슬픈 얘기예요. 고객은 2kg를 원하는데 우린 1kg 우리가 아니 내가 1kg를 팔았단 말이야. 그게 내 친구가 또 프랜차이즈 본부장이었어. 이 얘기 아마 했을걸요. 홍대 미빈의 떡볶이를 본 다음에 야 우리도 프랜차이즈 하나 꼬셔갖고 하면 될 것 같지 않냐? 그래갖고 우리가 셰프의 국수전 지금 리김밥 바인이라고 하는 나 다 얘기할 수 있어. 거기 본부장이랑 김광훈 그 인간이랑 내가 했다고. 그게 내 친구예요. 그렇게 해갖고 힘 모아서 야 우리 한번 진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켜보자 해갖고 우리가 육수랑 비빔장을 1000개씩인가 2000개씩인가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만큼을 만들어갖고 했단 말이야. 진짜 우리가 그때 막 데이터 방송 지금 뭐 네이버랑 막 이런 거 네이버 막 라이브 뭐 한다지만 우리는 그때 GS의 데이터 방송 진짜 최고의 트래픽을 만들어낼 때 해서 막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안 받아줘. 야 그냥 팔자. 그래갖고 막 네이버 상위 다 찍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봤죠. 위메프에 던지고 뭐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안 먹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뭔가 다 틀어졌어. 무슨 육수랑 그거 6개월로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소금 그 뭐라 그러죠? 염분. 그래 그거 그 좋은 말로 나트륨? 그건가? 맞나? 하여튼 그거 염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나트륨. 거기다가 그 뭐야 염을 줄이는 바람에 이제 상온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걸 냉장 보관 아까 뭐 질문 많이 나오더만 그거 했거든요. 그거 절대 하지 마요. 그거 힘들다니까. 나는 지금 만약에 패션 할래, 식품 할래, 그럼 난 패션 할 거야. 아이템 뭐 할래? 그렇게 하면 난 그냥 패션을 하겠다고. 식품 못 건드리겠어. 무서워. 6개월 동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2,000개 넘게를.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한 달만 줄어들어도 조급해져. 그러니까 막 땡 처리하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더라? 14,900원짜리를 나중에 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팔았거든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근데 웃긴 건 9,900원에 무료 배송인데 거기에 아이스박스랑 냉매 그거 비싸죠. 단가가 네, 3,000원 이상입니다. 4,500원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교환 반품 일어나면 멘탈이 나가는 거지. 그런 상품들은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객기가 불렀어요. 저의 객기가. 난 다 잘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시장이 원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했어. 네. 저도 제 책상 밑에 지금 식초가 한 아, 20병 정도 어, 유통기한 5년 지났습니다. 어지러운데 그거. 제가 청소할 때 쓰려고. 좀 버려야 돼. 휴지가 편해요. 네. 제가 눈물 없이 들은 덕주 시장님의 아이, 레퍼런스 망한- 얘기입니다. 잘 안 된 것도 잘 안 몇 된 가지 얘기. 있죠. 물론 안 된 얘기가 또 있고 잘 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제 네. 안 된 얘기도 해야죠. 내가 하면서 혼자서 얘기하죠. 연매출 10억 찍을 때는 그때는 내가 여름에 아쿠아 슈즈랑 구명조끼 네이버 둘 다 1등이었어요. 둘 다 1등이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은 영웅담처럼 얘기할 거 많지. 막 뭐 후기가 몇 개인데 3만 개가 넘어갔었는데 됐어 여기까지.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나중에 들어주시죠. 내가 썰 풀어드릴게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네, 자 그래서 저희 이 8개의 6월 한 달 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3명 삼총사 강사진들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그동안 주셨던 분들 2분을 선정해서 광고비를 쏘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위주로 저희 베스트 질문에 뽑히신 분을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자,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정산 주기를 알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던 편하게 기분 땡땡님 오셨죠? 아까 있어요. 댓글에 시간 주셨더라고요. 되죠. 편하게 기분 좋다. 네, 편하게 기분 좋다님. 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가셨나요? 네, 가셨나요? 가시면 없어요. 편하게 진짜 기분 가신 거 좋았어. 가신 아니에요? 거 아니죠? 편하게 기분 나빠졌거든. 네,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기분 좋게 가셨던 우리 편하게 기분 좋다님 축하드립니다. 강호서 임원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되시나요? 네, 자 그다음 앞서 우리 방송 진행 중에 우리
채팅창에 질문 오셨다. 있어요. 편하게 질문하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단톡 있어요? 갑자기 부른 거 아니야? 야 너 됐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저도 퀴즈 맞춰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책방스님, 하셨지? 책방스님 그러면 요거 좋은 질문 하나 이벤트- 주세요. 좋은 질문 하나 주세요. 지금 주시면 좋은 질문. 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는 질문 주시면 제가 책방스님 하나 드릴게요. 아니 전에 퀴즈 맞춰서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돈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때 입금 안 됐다고 지금 수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혹시 지금 책방-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셨나요? 이거 이제 6월달 한 달 다 모아서 이제 다음 달 이제 차주에 드리고 있어서요. 맞아요. 요번 달에 취합되면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처음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소진된 금액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임원이가 먼저 소진되고 내 현금이 소진됩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당첨되시는 분은 아까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중에 우리가 하나 고를게요. 현주 강사님이 한 분을 지정해 주세요. 거상 이정재님. 거상 이정재님이 어떤 네. 질문을 아까 주셨나요? 거상 이정재님이 질문 많이 많이 했어요. 주셨어요. 많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네, 그 중에 베스트 질문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드려. 지금 김치. 네, 팔아야 김치 되잖아. 냉면. 냉면에 힘들었는데 지금 김치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거상- 빨리 3만 원. 거상 이정대표님 아까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냉면김치 그리고 1.0, 2.0 얘기도 주셨고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거상 이정대표님, 이정재 TV님,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한 분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비드. 답정론데요. 다비드님. 다비드님께 마지막 광고비 3만 원 네.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 아쉽지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라이브 교육 시작됩니다. 저희는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고성 임원이 못 받았다고 너무 상심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 광고성 임원이도 판매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지원해 드릴 거고요. 우리 저희 7월 달부터는 출석 체크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석을 하신 분들 기준으로 좋은 또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기다려봐요. 네. 아니 열심히 이게 언제부터 했죠 우리가 이거 라이브를? 라이브요. 저희 5월? 1월부터 했죠. 1월부터 한 거야? 아니 고정적으로 7, 8회. 작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라이브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이게 하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알겠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매출이 성장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도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매출이 조금 오늘 이번에는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동네 뭐 이런 비유는 좀 아니지만 명절 때 아버지가 나가서 마을에 가서 좀 이걸 치고 온단 말이야. 하트를. 치고 나서 이제 한 30만 원, 40만 원 벌었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야, 돈 벌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뭐 옷을 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너스를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저녁에 맛있는 걸 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좀 잘 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채팅상에 짧게나마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잘 돼요. 고마워 친구들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정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채팅을 참여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남겨주셔도 사실 상관없고 간혹가다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채팅으로 한마디 정도 쳐주는 거는 조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용해졌어. 갑자기 채팅창이. 무거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잘 되고 있는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니까요. 채팅창에 좋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시면 채팅 부탁드리고요.
네, 경수님께서 이베이 외 사이트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힘들다. 아, 여기는 딱 G마켓 옥션만 얘기해야 되니까 타마켓 얘기하기 힘들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얘기해 주세요. 네, 같은 마켓의 하나의 판매 형태이기 때문에요. 모든 많은 이야기가 같이 동반되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배송 시간이라 참여하기 힘들어요. 예, 점심 때 배송 마망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후 때든 점심 때든 참여하실 수 있는 편한 시간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시간 변경이 만약에 더 많은 시간대에 표준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게요. 네. 또 왜요? 걸음만 안 계신가 봐. 광고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S님은 이미 광고를 등록하시고 분석까지 또 하시잖아요. 다 저런 어투를 쓰자 이제 우리. 약간 하게 다른 되었습니다. 사이트 강의를 보면 재방송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네, 미니공주닷컴님이 디자인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정말 저도 봤어요. 오. 미니공주닷컴님이 상품을 봤는데 정말 네 최고 좋아진 지금 책방스님 생각입니다. 질문이 패스가 됐대요. 그래요? 잠깐만요. 음. 지나졌어요. 언제 질문했대? 아까. 아, 이건가요? 혹시 냉장식품 배송을 할 때 포장 관련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스박스에 냉매요. 기본이 기본. 냉장식품은 아이스박스에 그다음에 냉매든 그 아이스박스의 스티로폼 형태를 박스 갖고 있잖아요. 가시는데 스티로폼. 그거를 팔아요. 냉장 보관하는 곳을 알아보셔도 되고. 근데 이게 아이스박스 할 때는 이제 드라이하우스가 필요한데 드라이하우스 냉매 기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드라이하우스를 우리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 저희 양조장을 가지고 그 양조장과 판매를 같이 하는데요. 양조장에서 이제 아이스박스를 써요. 그리고 드라이하우스까지 포함하는데 드라이하우스를 10만 원치 시킨 거예요. 그래.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냉매기를 안 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장 식품으로 할 거면 냉장 냉동이 되는 드라이식품 창고가 맞아요.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도 하셔야죠. 네. 해야 돼요. 드라이아이스도 해야 돼. 드라이아이스만 사면 안 됩니다. 드라이아이스 냉매기가 있어요. 아니, 기다려봐. 참고 있잖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데 꼭 저 냉매를 넣어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은 넣지 말고 보내보세요. 고객이 뭐라고 답변을 그 후기를 남기나. 아니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하는 거고. 그 얼음팩을 넣으시던가요.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후기에 욕부터 나오면 넣어줘야죠. 근데 보통 그 물건 판매하는 남의 다른 거 사람들 시켜봐. 거 시켜보세요. 시켜봐요. 이거 비교당해요. 그것 네. 때문에 그래. 왜냐면 그 엄청 배송이 비교당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판매가 또 달라. 다른 집은 다 이거 넣어줘갖고 신선하던데 여기는 뭐 이런 상태로 오나요? 이거 달리는 순간에 판매 1도 안 일어나. 식품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저 남의 거 일단 시켜보시는 걸 추천. 그리고 뭐야? 이게 뭐야? 뭐 지나갔어요? 뭐야 이게? 읽어보시죠. 네. 쿠팡은 판매 수량이 많이 올라가서 판매량이 많으면 광고 안 하더라도 상위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G마켓과 옥션도 그런가요? G마켓 옥션이 그렇고요. 쿠팡은 판매 수량이 많아도 안 올라가. 로켓 배송 위주로 보여주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든 네.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질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해줘서 좋은 것 같다고요? 코코 YJ님 그리고 이베이랑 G마켓 옥션은 다른 맥락입니다. 이제 네. 뭐 완전히 이제 다른 맥락이에요. 이베이 지금 물론 회사적인 형태도 그렇고 판매 형태가 이베이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이베이 이베이 cbt.co.kr이라는 주소 웹 주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베이 판매에 대한 지원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채널이니까 거기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베이 cbt.co.kr입니다. 네, 팩트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저기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인 채널 오세요. 저 이번 주부터 라이브 할 생각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끝났나요?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사진들이 이렇게 라이브 강의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육 진행하면서의 큰 힘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나또 구독이 큰 알림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